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됐고요. 4.9%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4.9% 상승했다는 건 시장을 보면 되게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썩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시장이 한쪽에 집중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하나였어요. 그쵸? 에코프로 BM, 뭐 LNF, 뭐 2차전지 관련주들, 그쵸? 뭐 코스모 그룹들 이런 것들 종목군을 보면 많은데, 그쵸? 섹터는 2차전지 하나다, 그쵸? 그러면서 2차전지가 강한 시세를 내면서 뭐가 발생했죠? 반도체까지 뒤이어서 돌았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시장 순환매를 돈다는 거죠. 한쪽이 강세를 보이면 한쪽은 약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한쪽은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주도주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강했었던 종목이, 그쵸?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이쪽이 눌림목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뉴스만 봐도 아는 거니까 뭐 제가 딱히 뭐 뭘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그쵸? 월가에서 내놓은 예상 실적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내놨고요. 월가에서 발표한 예상 실적치는 정말 주가가 오른 만큼 그 이상의 그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넘었고 1분기 예상치도 엔비디아에서 직접 발표했는데 그것보다도, 그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실적을 갱신해 가니까 애플이 2010년 초반, 중반, 후반에 오면서 나왔었던 상황을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대단하다, 애플이 대단하다, 이것도 맞지만 참 미국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에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적자예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시가총액은 5조입니다. 어저께 기준이고요. 오늘 5% 정도 올랐으니까 5조 2천억대가 나오겠죠. 5조 원대의 시가총액인데 기업은 적자예요. 근데 주가는 왜 5조일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로봇과 AI 관련된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지금 막 정확하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정작 AI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맞죠.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에 뭐 반도체 부품주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말 막 개화시기에 들어왔고 이게 막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을 때는 이미 주가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왜? 적자니까. 적자니까 주식을 안 해야 된다. 흑자를 보고 있는 이익이 엄청난 기업을 사자, 이게 아니라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싼 가격대에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두산 로보틱스의 5조 원대의 시가총액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기대감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실적이겠죠. 실적. 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 이게 정작 나오기 시작하고 몇 번의 실적 갱신을 이루고 나면 주가는 이미 정말 50만 원, 100만 원이 가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의 선반영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뭘 해야 돼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작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수하는 게 아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지 지금 무언가 실적이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리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 구간에서 갈 때는 몰랐는데 지금 열어보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주식은 모두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즉 가격이 왜 비싼지, 그리고 비싼 주식이 왜 더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돈을 버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시작이고, 제가 지금 여기 조회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이건 제 계좌 수익률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제가 조회를 누르는 건 인증하는 거예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쵸? 계속 누르고 있죠. 지금 계좌 수익률, 코스피 등락률 계속해서 깜빡거리죠. 그쵸? 인증하는 거고,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4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결과는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계좌 수익률은 76%. 제가 종목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손실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종목으로 한두 종목씩 대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이죠? 손실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결과가 76%라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쵸? 시장에 대한 뭐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다 1, 2%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계좌 수익률이 76%, 시장 등락률은 0.3%, 코스닥은 0.4%. 끝이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쵸, 2월 22일 4종목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3종목을 안 넘기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알테오젠 이렇게 진행됐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락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수 8시 49분. 근데 모든 종목이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쵸?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려요. 소통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본 제 계좌 수익률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2월 22일 오늘자까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PS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오늘 그쵸? 제가 매수를 3번 하고 매도를 1번 하고 1.6% 실현을 했는데 오늘 시가에 또 붙었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타점을 공략을 한 거고, 오늘 21% 상승 마감. 그 밑에 뭐 어차피 뭐 반도체니까 뭐 TSE, 시그네틱스 같은 것도 당연히 상승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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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근데 11% 상승. 이거 타점 공개하겠습니다. 그쵸? 분봉으로 타점 공개하면 정말 놀랍죠? 매수, 매수, 매도, 다시 매수, 급락, 급등.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쵸?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알테오젠은 전부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쵸? 그리고 위에 올려보면 어저께 내용입니다. 2월 21일 링크제네시스, 네페스아크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 2월 21일 시장가 매수 링크제네시스, 네페스아크, 그중에 네페스아크는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한 결과 그쵸, 거의 한 매수 3일 매도 1일 해서 수익은 32%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그쵸, 제가 거의 한 6에서 7일 정도 모든 종목을 2주 안에 다 끝냅니다.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보유한 결과 28%, 그리고 에브리봇을 보더라도 에브리봇 그쵸, 보더라도 47% 모두 다 일주일 안에 다 끝냅니다. 최장 2주 잡고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렌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2월 16일 날 공략했었던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그쵸, 매수해서 보유 중이고 현재 40%대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합쳐져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쵸,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그쵸,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쵸, 두산로보틱스가 왜 지금부터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인증을 한 건, 인증 절차를 다 거친 건 타점에 대한 부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타점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심리를 안정시키고 매매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는 뭐예요?
로봇 관련주다. 로봇 관련주는 뭐예요? 성장주다. 그쵸? 성장주는 뭐예요?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기업들. 그쵸? 그럼 지금 어때야 돼요? 나빠야 된다. 뭐가? 실적이. 그쵸? 근데 뭐가 먼저 적용을 해요? 가격이 적용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신고가다. 그쵸? 그 신고가가 언제 달성했어요? 12월 21일. 그쵸? 근데 신고가인데 왜 빠져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죠. 그렇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정배열의 전환점을 내가 어떻게 잡을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첫 번째 62평을 돌파한 이후에 공략을 해도 되고 이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해도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왜? 이미 실적이 좋다는 건 고객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고 성장에 대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기대치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력들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펀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주체들 뭐 수급 주체들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하는 거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 내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뭐 에브리보 뭐 50%씩 수익 내는 거 보면 몇 번씩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냈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주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수익을 인증하면서 손실 본 날이 있잖아요. 손실 본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계좌 수익률 결국에 올라간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2주 안에 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리스크는 막고 그쵸? 수익은 키울 수 있는 그쵸? 리스크는 1% 2%대에서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전 종목을 1% 빠졌다고 팔고 2% 빠졌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돈은 안 받는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다. 근데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 기준을 둔다는 거죠.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이 신고가라는 거고 그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그럼 지금 신고가가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어느 정도로 비율을 나눠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